복선 화음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작품은 2020년 11월 고1 학평에 출제된 부분이에요. 이씨 부인이 치산이라는 건 재산을 모으는 장면과 그 다음에 괵동어미라고 하는 어미의 행실을 비판하는 장면. 자, 이렇게 두 개가 끊어집니다. 중간 생략이 있겠네요. 그죠?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선 화음록은 다른 말로 복선 화음가라고도 하는 계녀가사입니다. 계녀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계몽시키는, 훈계하는, 내지는 교훈을 주는, 가르치는 이런 가사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이 계녀가사가 여자가 못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가난한 시집에 들어가 치산으로 집안을 일으킨 양반가 여성을 복선, 착하면 복을 받는다의 모델로 삼고, 그와 반대로 부잣집에 시집가서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한 괵동어미는 음란하면은 화를 입는다, 벌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권선징악 이렇게 보면 돼요. 의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두 인물을 비교대조하는 거죠. 계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계녀가류의 가사이다. 복선 화음록도 있고요. 복선 화음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자, 라고도 불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작품이기도 하고 같은 작품이기도 하고 이본이 되게 많아요. 화자인 이씨 부인은 시집가는 딸에게 괵동어미를 반면교사로 삼으며 올바른 부녀자의 처신을 가르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자 이씨 부인의 입장이에요. 이씨 부인의 삶에 대해서 잠깐 자기 삶을 회상하고 회고하는 거죠. 7대 사온 쌀 구워온 쌀 2대 갚고 부족타 하지 않는 말이 뜻을 순하게 하오매라. 깨진 그릇 좋단 말은 시가를 존중함이라. 자, 무슨 소리냐? 7대 사온 쌀로 구워온 쌀을 2대 갚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7대 사온 쌀 이거를 구워온 쌀이 아니고 7대 사온 쌀로 구워온 쌀 2대를 갚으면 5대밖에 안 남네. 5대 갖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베리베리 매니마치하게 힘들어. 그러나 부족하다고 하지 않는 말, 뜻을 순하게 합니다. 뜻을 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말을 해라 마라. 한마디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해라. 그것이 바로 아녀자의 덕목이다. 그릇이 깨졌어. 집안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뭐 씻기고 뭐고 다 엉망진창이야 라다 할지라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시부모를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긴 뭐예요? 그렇죠. 불평하지 마라. 그것이 아녀자의 덕목이다. 불평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이건 지금 2000년대가 아니고 저 옛날 뭡니까? 백투더퓨처 하는 겁니다. 과거 조선시대예요. 날고 기는 게 달긴더를 어른 앞에 감히 치며, 날고 기는 개 달긴달이 뭐야? 닭인들. 그러니까 닭은 날고 개는 기고 어른 앞에서 감히 치겠으며 이런 뜻이죠. 어른 앞에서는 아무리 승질이 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경하는 태도예요. 부인의 목소리 문 밖에 감히 내며 부인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마라. 소위 말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하는 아녀자의 덕목 온순한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지킬 거 많네. 해가 져서 저녁이 되니 무탈과경,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을 다행이라고 여겨라.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학생 내지는 여성분이 계시다면 화나더라도 참으세요. 닭이 울어, 달기 울어. 새벽이 되면 이제 아침이 된 거죠.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전날이고, 오는 날 어찌할꼬,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전긍긍 조심하는 마음. 시각을 놓겠는가? 놓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서리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행여 시집 식구들의 눈밖에 날까 조심도 끝이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조심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친정에 편지하여 서러운 사설, 가난한 거, 힘든 거, 뭐 이런 시집살이의 고달픔 이런 걸 사설 이야기를 편지 속에 얘기하는 거는 불가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 자기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시원치 않은 달란 말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시원치 않은 말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번번이 때때마다 염치 없이 편지마다 하겠는가? 편지마다 하잔 말과 편지마다 이야기하겠는가? 이야기하지 마라. 빈궁이 무엇이 가난이 내 팔자니 누구 탓을 하겠는가?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네 팔자다. 가난한데 시집가더라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가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시집간 여자가 처신해야 할 일종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화자의 입장에서 이시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매를 보내어서, 설매는 여종이에요. 이웃집에 무엇을 꾸러 갔어요? 그렇죠. 목적어 빠졌죠? 쌀을 꾸러 가니 돌아와서 울면서 하는 말이, 돌아와서는 그냥 돌아왔어요. 자, 말이에요. 말이니까 뭐예요? 여기까지가 대사 인용이 되겠네. 그죠? 전에 꾼 쌀 안 해주고 염치 없이 또 왔느냐? 두 말 말고 바삐 가라! 라고 이웃집이 뭐합니까? 거절하죠. 여기 이제 씌어커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웃에게 무시당하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한심하다 이내 몸에 금이 혹시 길러나서 전국을 모르다가 일조의 이을 보니 이목구비 남 같으되 어찌리 되었던고. 한심하다 이내 몸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의 처지를 뭐예요? 한탄하면서 금이 옥시니까 비단으로 만든 옷과 화려한 옥식이에요. 옥식 그러니까 음식.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생활 내지는 부유한 생활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걸로 길러나서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스럽게 자랐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풍족하게 자랐다. 여유있게 자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다가 전곡을 모르다가, 저는 돈전자예요. 돈과 곡식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풍요로움 때문에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르다가 하루아침에 이을 보니 이렇게 되니 이목구비가 남과 같은데 예전과 똑같다. 얼굴 생긴 거는 어찌 일이 되었던고? 라고 해서 가난한 삶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거죠. 자, 금이옥식이라든가 전곡은 과거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어찌 일이 되었던 거라든가 한심하다 이는 몸, 이거는 현재의 삶이죠. 결국 과거와 다른 현재의 처지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다? 탄식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는 이렇게 하고 큼지막하게 빵 하고 떠야 돼요. 원래는. 자, 수족이 건강하니, 손과 발이 건강하니 내가 힘써 벌게 되면 어느 누구가 12알이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천한욕, 조금 전에 천한 무시당하는 얘기 면하리라. 분한마 그래 결심했어. 다시 먹고 치산범절 재산을 늘리는 일에 힘쓰리라. 자, 가난해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성은 앞에 장면에서는 되게 순종적이고, 시집에 대해서 순종적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환경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어떤 전통적인, 그것을 전통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부장적인, 그렇게 봅시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면서 현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근대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면성이 같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질문 하나 하죠. 지금 남자는 뭐예요?
남편 없어요? 있겠죠. 무능력한 거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장자 이부자가 재근본 부자란가. 자, 여기서 김장자, 장자, 옛날 그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건데, 이부자니까 이시성을 가지고 있는 부자. 어쨌든 간에 김장자 이부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지 근본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겠는가? 아니다. 이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겠는가? 아니다. 얘네들도 처음에는 힘들었다. 밤낮으로 힘써 벌면 난데라니 부자 될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 건데? 오색당사 가는 시를 오리오리 자네요. 유황제 곰배틀에 필필이 자네요. 대꾸법 쓰고 있네요. 한림주서 관복감이며 병사수사 군복감이며 길쌈도 하려니와 지금 뭐였어요? 오색당사 가는 실로 관복감, 군복감을 꼬맨 거죠. 한마디로 삭바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도 해요? 길쌈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답을 얻어 영농이니까 뭐야? 농사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이 아줌마가 밤낮으로 힘써 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길쌈과 농사가 되겠네요. 그 농사를 열심히 해서 때를 맞춰 힘써 하니 가업이 집안이 기반이 마련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실성을 높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뭡니까? 이 시부인 화자가 돈을 버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괘똥어미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괘똥어미 부분이 되겠습니다. 괘똥어미는 어떻게 살았는가 볼까요? 산에 가서 제사하기, 절에 가서 불공하기. 한마디로 뭡니까? 귀신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나 좀 잘 되게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에게 복을 빌지만 불효부제를 해요. 한마디로 뭐야? 효도와 공경을 하지 않아요. 웃사람들한테, 우더런들한테. 그런데 제사를 지낸들 귀신들 도와줄까? 도와주겠는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 갯덩어미가 쫄딱 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이 불효부재에 있다. 한마디로 우더른을 공경하지 않고 효도를 다하지 않아서다. 유교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악병이며 중병이며 이질이며 구창이며 자, 질병에 대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열거병이죠? 자, 이질알턴. 이질이 뭐냐고요? 이질은 설사병이에요. 설사병 앓던 시아버지 초상환들, 죽은들 상관하겠는가? 상관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시부모가 죽어도 신경도 안 쓰고 지할 것만 하고 놀고 먹고 자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저의 심사 그러하니 서방인들 온전하겠는가? 아들 죽고 우는 말이 아기 딸이 맞아 죽어 집안을 세간 재산을 탕진하니 노복인들 있을 쏜가? 온전할까? 있을 쏜가? 결국 뭐예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상황이 매우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죠. 집안이 쫄딱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제사 음식 차릴 적에 정성없이 하였더니 집안이 망한 원인을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이 없어서라고 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불효부재했다는 거 있었죠. 그죠? 그 불효부재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불효부재한 거야. 그래서 시아버지가 죽어도 별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어떻게 됐어? 서방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죽고 아기 딸 죽고 쫄딱 망했죠. 오케이? 그런데 제사를 정성이 없이 지내. 그래서 또 뭐해?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앙화가 어찌 없겠는가? 있다. 셋째 아들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문전옥답 큰 농장에 물난리가 나서 내가가 돼버린 거예요. 안팎에 있는 기와 수백 간이 전부 다 불에 타서 밭이 돼버린 거예요. 태산같이 쌓인 곡식들 누구 물건이 되었단 말인가? 다 도둑놈들한테 도둑 맞은 거예요. 왜? 제사 음식을 차릴 때 정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효부재하면은 요런 상황이 생기고, 제사 음식 차릴 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요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무섭다. 제사 잘 지내야겠네. 그죠? 참혹하다, 괴똥엄이, 참혹하다. 자, 뭐야?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난 거죠? 괴똥엄이 비판의 대상이고요. 단독 일신뿐이로다. 다 죽고 혼자 남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일간 움집, 한 칸짜리 움집, 움으로 만든 집, 지푸라기로 만든 집을 얻어 들어가니 기한, 추위와 배고픔, 기자는 배고플 기자예요. 한자는 추울 자죠. 그러니까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겠는가? 견딜 수 없구나. 자, 요거는 뭐예요, 지금? 그렇죠. 개똥어미의 현재 처지가 되겠네요. 그 처지가 어떤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다 떨어진 배침에 이웃집에 얻어있고 뒤축 없는 헌집신을 짝을 모아 얻어 신고 앞집에 가서 밥을 빌고 뒷집에 가서 장을 빌고 초유기를 겨우 하고 초유기? 자, 이거는 밥 먹기 전에 잠깐 먹는 거. 약간 그러니까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끼니 전에 우선 음식을 조금 먹는 거 겨우 하고 불 못된 찬 움집에 헌 거적을 뒤집어 쓰고 밤을 겨우 새어나서 새벽바람 찬바람에 이집 가며 저집 가며 다리 절고 곰배파리에 히히 소리 요란하다. 이건 진짜 다리 저는 게 다리 저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히 밥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이러고 이제 한 집집마다 돌아다닌다는 거지요. 결국은 괴똥어미의 어떤 초라하고 절박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괴똥어미의 성품과 그 다음에 몰락 과정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시부인 자기가 살아온 삶과 그 다음에 괴똥어미 이 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래? 선택해봐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누구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불효악행 하던 죄로 앙화를 받았으니 불효악행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괴똥어미 행실이죠. 불효했고 악행했다는 거예요. 복선화음 뭐예요? 아,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음을 행하면 음은 음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 화를 받는다, 재앙을 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권선징악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착한 이에게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게 재앙을 주는 것은 이것을 보면 분명하다라고 이 작품의 주제가 확 드러나지요. 따라 요네 따라 AAB A형 구조인가요? 이런 거 뭐 이 작품에서는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간에 따라 요네 따라 시집살이 조심하라. 어미 행실 본을 받아. 이때 어미 화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괴똥어미 경계하라. 경계할 인물 이런 인물은 되지 마라. 결국은 이건 뭐야? 시집가는 딸에게 시집살이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어떤 창작 의도가 드러나네요. 이러고서나 이야기가 끝납니다. 노래가 여기까지는 화자가 딸에게 자 시집살이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한다면요.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죠? 규방가사고요. 여자가 여자에게. 내방가사 같은 말이고요. 개녀가사다. 딸을 교화시키고 교화라기보다는 어떤 훈계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교훈적이고요. 설득적 어조다. 뭐에 대한 거? 부녀자의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대립적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렇죠. 개똥어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시부인 어떻게 삽니까? 깨진 그릇 좋단 말은 시간을 존중함이라. 부인의 목소리 문 밖에 감히 내며 치산범절 힘쓰리라 라고 하는 이시부인의 어떤 도덕적인 태도. 그러면서 치산의 태도죠. 길쌈도 하려니와 전답도 얻어서 영롱하니 때를 맞춰 힘쓰하니 가업의 기반을 닦더라. 화자인 이시 부인은 가난한 남편을 만나 궁핍하게 살면서도 여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키죠. 무능력한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치산을 하여 가문을 세우고 꿈을 이루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어떤 인물?
상당히 드라마틱한 인물, 궤동엄이죠. 불효부지예요. 시아버지 초상을 한들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 음식 차릴 적엔 정성없이에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요. 한마디로 궤동어미는 불효부지한 인물로 앓고 있는 시아버지를 봉양하지 않는 인물이며 제사 음식을 차릴 적에도 정성없이 하는 인물이에요. 결국 이러한 궤동어미의 부덕으로 인해 패가 망신한다고 함으로써 유교적 이념을 강화하는 이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일종의 타산지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반면교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체적 장면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자, 볼까요? 설매를 보내어서 이웃집에 꾸며가니, 자, 요 대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큰 따옴표가 딱 들어가죠. 그죠? 전에 꾼쌀 아니 주고 밥비 가라 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이렇게 큰 따옴표가 딱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설매가, 자, 이웃집 말을 화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뭐합니까? 대화의 형식을 차용하죠. 그러한 대화의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어떤 서사성과 그 다음에 사실성을 함께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조금 더 사실성이라고 하는 부분 봅시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대목이었죠? 그렇죠. 이씨 부인, 화자인 이씨 부인이 치산, 재산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내지는 형성하는 과정, 집안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구체적인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그죠? 오색당사, 가는 실로, 한림주서, 관복감, 병사수사, 군복감, 길쌈도 하고 전담 얻어서 영롱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진짜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꼭 여기만 아니죠. 몰락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몰락하고 난 다음에 갯동어미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대떨어진 배치마를 이웃집에 얻어있고, 그 다음에 한 집신을 이웃집에서 모아 신고, 그 다음에 앞집 가서 밥을 빌고 뒷집에 가서 장을 빌고 쭉 나열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착한 얘기는 복이 오고 못된 사람에게는 화가 온다는 복선화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더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 복선화음록이라고 하는 이씨 부인이 시집가는 딸에게 뭐예요? 충고하는 시집살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